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외교 중에 하나인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 이게 이미 부도간 상황을 숨긴 채 투자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한 2조 원의 혈세 결국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해외 자원 외교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큰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 들춰낸 정의당 김재남 의원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기자회견 가지셨는데요. 네. 우선 문제가 된 이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 사업,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명박 정부가 그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 투자라는 광풍으로 그 시작된 사업인데요. 예. 그러니까 2008년에 시작을 했고,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그 멕시코 광산에서 구리를 채광해서 재련한 후에 반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한 500억 원 정도의 10% 지분으로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예. 근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 캐나다의 그 바마이닝사가 그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광물자원공사가 뛰어들고 은행사들이 그 어떤 자금을 이제 계속 들여오면서 2011년 6월 이렇게 착공으로 본격화됐던 그런 사업이었죠. 예. 이 볼레오라는 거는 멕시코에 있는 어떤 지역 지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시기로 처음에 이제 5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 투자금이 한 2조 원까지 불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국광물자원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그런 정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앞서 그 캐나다 그 사업 경험이 없는 그 캐나다 업체 바마이닝사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예. 우리가 투자할 때는 바로 이 캐나다 업체가 실시한 자료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기는 점점 그 채광할 수 있는 광물은 줄어들고 있었고, 또 국제적인 구리값은 상승이 아니라 떨어지고 있었고, 예. 재련소 건설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투자해야 될 건 많고 걷어들일 것은 적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6월 이제 착공식을 하면서 그 캐나다 업체가 5천억 원이라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는데 10달 만에 부도가 납니다. 예. 2012년 그 6월이죠. 그리고 부도가 나는 상황에서 이 바하마이닝사는 더 이상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서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되고, 이때 바하마이닝사의 주가는 거의 20분의 1로 폭락이 되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돼서 스스로 대주주임을 포기해야 되는 그 부도가 이렇게 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10% 주주였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결국 지금까지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고 최대 주주, 운영권자가 되어 있는 게 현재 지금 상황입니다. 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지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그 100% 중에 광물자원공사의 지분율은 74%이고, 예. 국내의 컨소시엄 업체들이 한 뭐 4%, 6% 이렇게 같이 해서 16%를 감당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90%가 돼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이 그 볼레오 광산 사업에 들어갈 투자비가 거의 총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 모든 사업비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그 부담을 다 져야 되는 그런 운영권자가 돼 있는 것이죠.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발표도 하셨습니다. 그 2012년 부도 당시는 19대 총선이 끝나고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해외 자본 개발에 대한 집중 포화를 받은 상태였고 만약 볼레오 사업의 보도 사실까지 알려지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네. 발표하셨는데 네. 그동안 한국광물자원공사나 이명박 정부가 고의로 이 사실을 숨겼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사실이 2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거고요. 예. 2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을 인수하고 운영권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투자하는 과정도 부도난 사실을 이사회조차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신규 투자를 하는 결정 전에 불법 송금부터 먼저 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광물자원공사의 전현직 사장 모두 이 사실을 숨겼고요. 그 다음에 광물자원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을 감독해야 되는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일을 주무부처, 감독부처가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당시 그 은행단으로 대주단으로 참여했었던 한국산업은행 또한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부터 광물자원공사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길 조직적인 그 은폐를 도모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쏟아부어지도록 방치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거다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이런 조직적인 은폐에 대해서는 진상이 규명돼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조직적인 은폐의 배경에 이 대선 국면이라는 정치 환경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로서는 자원외교의 최대 성과를 활용해야 될 텐데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드러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앞서 말씀하신 고의 은폐 부분요. 네. 특별히 당시 이사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이걸 집행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 사장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이 당시 사장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은 적이 없죠? 없습니다. 그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김신종 사장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김신종 사장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당시 대통령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이 자원외교로 해외 순방을 할 때 거의 10여 차례 이상 동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은 대단히 크다고 보고 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제대로 된 보고 없이 이사회가 투자하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실제로 이걸 통해서 회사에 어떤 손해를 미쳤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일종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책임을 묻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감사원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감사 결과가 이런 어떤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는가에 대한 규명보다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몇몇 담당 팀장급 정도의 주의, 감봉 조치 정도로 꼬리 자르기로 이 사업을 종결하려고 했다는 것 또한 저는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신종 당시 사장 때도 여러 차례 제가 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가보니까 현지 네. 출장을 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때 예. 다 보면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같이 동행한 일들이 많고요. 예. 거의 해외 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이니까요. 예. 근데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대목이요. 네. 그 후임 사장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고정식 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 고정식 사장도 멕시코 현지 볼레오에 무려 10번이나 2013년 한 7월경부터 출장을 갔다 왔고요. 네네. 상임 감사위원도 한 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이거는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장이 이렇게
이미 부도가 난 휴지 조각이 난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신규로 국민열세를 투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후임 사장은 이걸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예. 오히려 현재 있는 고정식 사장에 의해서 그 신규로 투자되는 액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임 사장에서 신규 투자를 결정하고 운영권을 그 확보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 시작된 일이 고정식 현 사장에 의해서 점점 확대되는, 그리고 지금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이 일을 지금 현 사장이 이루었기 때문에 저는 전임 사장은 물론이와 현 사장 또한 이 부실, 불법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다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고정식 사장이 이 부실하게 투자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걸 확대했다고 볼 수 있는 저는 결코 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몇 차례 그 인터뷰 같은 결과라든지 뭐 보면은 이 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예.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쏟아부어야 될 게 무척 많다는 거. 심지어는 처음 그 신규로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1,000만 달러를 그 투자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예. 그 1,0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을 당시 이 볼레오 동광 사업은 거의 멈춰져 있었습니다. 예. 버려진 상태, 방치된 상태에 있었어요. 거의 1년여 가까운 시절에. 그런데 우리는 그 돈을 송금을 했고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조차도 행방이 지금 묘연한 지경인데, 그런 사실을 고정식 사장은 다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되었었고 중단됐던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은 대단히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볼레오 동광 사업 총 사업비 2조 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총 사업비에 대해서 국민의 그 혈세가 직접 그 투자된 것은 1조 원 가깝고, 지급 보증이라든지 담보한 것까지 다 해서 2조 원에 가까운 이 사업을 우리가 안게 된 데는 고정식 현 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책임도 대단히 큰 것이죠. 예. 어제 또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1차로 투입한 9천만 달러. 네. 이거 행방 묘연하다,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돈 어디로 갔는지 그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게 묘연한데요. 예. 저는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미국 수출입은행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수출입은행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 사업이 부도가 나기 전부터 그 재련 시설 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사기나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예. 저희가 9천만 불을 송금하던 시절이 바로 부도가 난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이 사업은 거의 1년여 가까이 정말 그 재련소 건설 공정을 보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월 3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투입이 됐는지,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이 돈의 실체,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사라져버린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그리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네네. 예, 지금 오늘부터 이제 국감인데 지금 네. 김 의원께서는 이 문제는 국회 청문회까지도 열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어떤 법적 대응도 가능한 사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어저께 그 민변의 민생위원회에 또 그 변호사님들께서 같이 또 참석을 해주셔서 전후 과정에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이사회에 정확한 그 보고 없이 신규 투자를 하도록 했던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고의로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을 해서 회사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이거는 배임에 해당될 수 있죠. 예. 또한 또 공기업 전현직 사장이
정확하게 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또 고의적으로 자신이 공기업 그 임원으로서 지켜야 할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또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일단 관련된 그 법률을 좀 검토를 해서 이후 민변과 함께 법률적 대응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큰 의미로는 이와 같은 그 해외 자원개발 문제가 광물자원공사 건뿐만 아니라 여러 그 에너지 공기업의 그 부실한 사례는 대단히 많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MB 해외 자원개발 문제를 이렇게 그대로 꼬리 자르기나 그냥 지금 상태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시작해서 이후에 이것은 MB 자원개발 문제를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청문회까지 열려야 되는 문제다. 저희는 좀 그렇게 어저께 기자회견에 저희들 의견을 냈습니다. 예,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책임을 물어야겠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진행되는 상황 보고 또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재남 의원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